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집입니다. 어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불안감을 키웠는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빠졌지만 어, 오전에 시초가보다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 안정감을 좀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현재 미국 선물 지수가 또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일단 한 번 더 내일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올라주면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다음 주 월요일 장에 한국 시장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다행스러운 점이고요. 그 이유는 뭐 미국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왜냐면 그동안에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0.75%포인트 인상에 대한 그 불안 요소들을 이미 선반영해서 다 뺐는데 그래서 반등이 살짝 나왔는데 다시 이 불안감 때문에 빠진다는 것이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지금 밤 이제 11시가 이제 넘어가는 시각인데 여전히 미국 선물 지수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올랐어요. 지금 1시간쯤 전에 0.4%대 나스닥 선물이 0.4%대였는데 지금 1.3%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우리 시장은 좀 좋은 흐름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럴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지금 이게 이제부터 바닥 잡고 가는 건가? 아니면 7월에 자이언트 스텝이 또 있다고 하니까 또 빠질 건가? 어, 방향성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고요. 대신에 그동안에 시장이 움직였던 것들을 보면 그 일단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제 뭐 빅 스텝도 아니고 완전히 세 단계를 건너뛰는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남았다는 거예요. 7월 28일인데 그게 시장에서 분명히 불안 요소로 나올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가 그로부터 보름 전에 7월 13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나서 FOMC까지 그 기간이 남은 기간이 이제 2주일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대응할 가능성이 좀 있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다만 한국 시장은 그 바로 다음날 7월 14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을 거고 거기서 0.5%포인트를 올릴 거라는 것이 이제 거의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나올 빅스텝에 대해서 지금은 미국 시장을 쫓아서 이제 한국 시장이 조금 평온한 오늘 모습으로 이제 어, 평온하다기보다 장 초반에 좀 많이 빠졌다가 그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이제 낙폭을 축소했다고 하면 일단은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4주나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남아 있는 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불안한 이벤트가 올 때까지 4주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과하게 빠졌던 낙폭을 좀 줄일 가능성은 있는데 대신에 7월 둘째 주 그러니까 7월 넘어가면 다시 그 불안 심리가 발동을 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중을 막 축소해야 되느냐? 또는 홀딩 해야 되느냐? 더 사야 되느냐?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더 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들고 있거나 조금 줄이거나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 시장이 언제 반등할까? 반등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럼 최근에 한번 반등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언제였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바닥을 잡고,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인플레이션이 그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미국에서 미국 언론이 막 나오고
이제 미국과 한국 시장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긴 있지만 아직도 심각하지만 최악은 지나갔어 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7월 13일 날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번 6월에 발표했던 그 5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8.6%보다 낮아야 되고요. 최소한 낮거나 같거나 해야 되죠. 더 높아져 버리면 안 되고요. 물론 낮아지면 좋죠.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 시장의 예상치보다 뭐 조금 0.1%포인트라도 낮은 게 좋죠. 그래서 7월 13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7월 13일까지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일단 중요하겠지만 그 미국 시장의 불안 요소가 바로 그 다음날 금융통화위원회,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이제 뭐 역전될 거라고 보면 외국인들의 이탈, 코스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이탈이 뭐 좀 더 가속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7월 13, 14일까지는 최소한 더 늘리지는 말자, 홀딩하자. 또는 약간 비중을 좀 줄이자.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7월 달 넘어가고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어,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그 폭이 이제 6월 8.6%보다는 좀 낮을 거야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비중을 좀 늘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막상 7월 13일 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많이 낮게 나와서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개선될 때 사려면 늦으니까 그때 분위기를 잘 읽어야 되고 컨센서스를 잘 읽어야 되고 어 뭐 그런 것들을 미국 언론 그리고 뭐 연준 이런 거를 직접 들여다보고 챙길 뭐 여력이 다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증권사들의 리포트 또 언론사 우리 언론의 이제 기사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소식들을 챙기는 게 다 돈이에요. 그걸 모르면 그냥 모르고 당하는 거고요. 알면 준비할 수 있죠.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는 305종목이 올랐고요. 562종목이 빠졌습니다. 0.43%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100이 0.63이 빠졌으니까 더 안 좋았죠, 대형주들이. 코스닥은 542종목이 오르고 856종목이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그죠? 코스닥은 0.43% 똑같이 0.43% 빠졌고 코스닥 150은 0.42%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한 4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고 코스피는 기관이 529억 원을 사고 개인이 2,700억 원어치를 샀는데 금투가 4천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1,000억 원어치를 팔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뭐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뭐 나오고 이래야 좀 기대를 많이 이제 우리 시장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뭐 중국 시장 흐름 좋았고 그랬고요. 일단은 당분간은 더 크게 하락하는 거는 좀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원달러 환율은 0.13% 올랐고 국제유가 1.91%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글로벌 긴축 가속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확대로 해외 증시가 급락을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 상승했고 중국 증시가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축소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대 등에 따른 나스닥 급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중하권의 증시가 반등하며 낙폭을 축소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아시아 부양 정책 영향으로 낙폭을 줄이며 하락 마감했다 이런 제목으로 미국 증시 때문에 이제 하락 출발한 지수가 장중에 중국의 소비 촉진 정책 발표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 유지 발표 소식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초반 낙폭을 축소했다.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세 기반으로 해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 지속 등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상위주는 오늘 충격적인 삼성전자의 6만원 붕괴, 6만원이 깨져서 59,800원으로 주가가 밀렸습니다. 1.81%나 빠졌고요. 제일 많이 빠진 종목도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3.83%나 하락을 했고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우선주의 그 가격 차이가, 주가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삼성전자가 좀 더 빠지든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더 빠지든 삼성전자가 먼저 튀어오르든 뭔가 변화는 좀 있을 것 같이 보이고요. 일단 오른 종목 자체가 많지 않아서 삼바가 3.1%, 셀트리온이 2% 올랐는데요. 오늘 그렇게 많이 빠졌던 미국 증시에서도 그나마 바이오들이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오른 종목들도 몇 종목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이오들이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온 것 같고, 삼성 SDI와 삼성물산이 올랐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흐름이 괜찮았는데 알테오젠이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10%대 상승이 나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천보, 위메이드가 비슷한 흐름으로 1.6에서 1.7%대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위메이드 저는 이제 오늘 팔았는데 위메이드가 장 초반에 급락해서 이제 급등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76%까지 올렸는데요. 일단은 더 이상 빼지는 않을 것 같다는 65,000원대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더 빼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신호를 주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위메이드는 지금 흐름이 아주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0.44%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업종 보니까 의료정밀 업종이 2.8%대 올랐는데요. SD바이오센서가 4.78% 올라서 그렇고요. 빠진 업종, 오늘 삼성전자가 1.8%대 빠지다 보니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많이 빠진 업종이었습니다. Y2솔루션이 마이너스 8%대, 코리아 서우 마이너스 7%대, 해성DS, 코리아서키트 우선주들이 5%대 하락했고 삼성전자 우선주, LG전자 우선주 이런 종목들이 밑에 줄줄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줄줄이 대형주들이 이제 많이 빠지면서 이렇게 업종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코스닥 업종 보면은 코스닥 신성장 업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1.57%. 여기에는 이제 여러 이제 바이오도 있고 이제 신성장 업종들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있는데 레몬과 하이딥 상한가가 나왔고 미코바이오메드 12%대, 알테오젠, 올릭스, 안트로젠이 10%대 올랐고요. 빠진 업종은 운송 업종이 많이 빠졌는데요. 태웅로직스 4.5%, 선광 3.15% 빠졌습니다. 코스피 의약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1%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었고요. 동화약품도 3%대 올랐고 밑에 보시면 셀트리온이 2%로 7번째로 높았고요. 빠진 종목은 제일약품이 3.64%, 대원제약, 삼성제약, 일양약품과 우선주가 2%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테고사이언스가 8%대, 나이백이 7%대, 펩트론이 5%대 빠졌고요.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메디포스트와 에드바이오텍이 6%대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도는 4,235억 원이 늘었고 코스피의 LG 에너지솔루션, 코스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 에너지솔루션, 삼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LNF, 알테오젠, 카카오게임즈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삼바, 현대해상, 카카오뱅크, NH투자증권, 넷마블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하림지주, 크리스FNC, 엔캠, LX세미콘, 골프존 순이었습니다. 충격의 오만전자, 한국증시 시총 상위주 전부 파랗게 질렸다 하는 제목이 달렸고요. 오늘 흐름 진짜 좋지 않았는데 그나마 오후에 좀 낙폭을 줄였다. 이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지점이고요.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소개하고 좀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계속된 투자, 헝가리 양극재 공장 부지 계약 체결하면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데브렌체 시라는 곳에 이제 시장님이 이렇게 그 에코프로비엠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700억, 거의 1조 원 정도를 쏟아서 이제 연간 10만 8천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지닌 양극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 대해서 신한금융투자가 점진적인 회복 추세 이렇게 진단을 했고 목표 주가 33,0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는 지금 가장 빠른 이익 회복과 배당 재개가 기대되는 가운데 2019년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분석으로 좋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시가총액이 2016년에 10조 원, 영업이익이 6,186억 원인데 현재 5조 9천억 원의 시총이고 이익 추정치가 5,270억 원으로 시가총액 상방이 더 열렸다. 무슨 말이냐면요. 시총이 늘어난다는 건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총 상방이 더 열려 있다는 것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수급으로 보나 모멘텀으로 보나 뭐 실적 전망으로 보나 지금 코스피에서는 거의 어떤 탑 클래스의 그 유망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외국인 6만 8천 주, 기관이 거의 한 10만 주 정도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요. 뭐 다 샀습니다. 주체들이. 그래서 15만 원을 저점으로 해서 15만 3천 원까지 주가를 올렸습니다. 자, 헬스케어 외국인 7만 7천 주, 기관이 12만 6천 주를 매수했고 기관이 5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지금 거의 매도량이 90만 주 정도 됩니다. 외국인, 개인들이. 그래서 지금 59,9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다시 62,400원까지 올라왔고요. 뭐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기금 계속 사고 있고요. 금투도 4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제약도 외국인이 만주 넘게 샀고 기관이 4일 연속 매수. 금투가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74,500원까지 주가를 올려놨고요. 위메이드는 외국인이 15,000주 매도, 기관은 23,000주 매수, 개인이 3일 연속 매도 이렇게 나오면서 7만원 가까이까지 올랐고요. 오늘 장 초반에 완전 뭐 폭락 분위기를 딛고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3일 연속 매도, 기관도 매도 전환하면서 개인이 3일 연속 매수가 나왔고 52만원대가 깨졌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한 7만 주 정도 매수, 오늘은 기관이 9만 5천 주 매수가 나오면서 개인만 17만 주 정도를 매도했고요. 뭐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니까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2만 7천 원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원인이 뭐일까요? 6만 원대 깨진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가운데 파랗게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 기관이 듬성듬성 사는 것 같지만 외국인이 팔아치우는 것에 10%도 안 되죠. 오늘 외국인이 735만 주를 팔았는데 기관이 61만 주를 샀으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한 달 순매수가 1,000만 주 정도가 쌓여 있거든요. 주가가 반등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당분간은 약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시간에 보면 셀트리온이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헬스케어도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제약은 0.27% 200원이 오른 74,70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고요. 위메이드는 0.29% 200원이 오른 69,500원. 에코프로비엠은 0.23% 1,200원이 오른 52만 900원. 강원랜드는 0.18% 50원이 오른 27,200원에 각각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100원이 올랐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은 오늘 시초가가 급락이 나왔지만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 MACD 돌아서고 RSI 돌아섰고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월에 121선 부근, 4월 말에 121선 부근, 그리고 이번에 6월 초에 121선 부근에서 각각 밀려 내려왔는데 이번에 다시 121선 부근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 자리가 16만
한 6, 7천 원 정도 안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보다는 흐름이 좀 약했었는데 지금 어느새 어제 오늘 이제 60일선을 뚫고 올라갔고요. 120일선까지 가면 65,000원인데 만약에 121선을 뚫는다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65,000원 부분까지는 이대로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제약은 저 밑에 있는데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셋 중에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문제는 5일선이 이제 오늘 그 고가 윗꼬리 끝이 5일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이제 5일선이 있고 그 위에 10일선, 20일선이 있는데 여기가 다 그 저항선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 봤자 한 7만 한 7, 8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뚫으면 그 길로 이제 그대로 60일선 거의 8만 5천 원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위메이드도 오늘 풍덩하고 이제 주가가 빠진 채로 시작을 해서 올라갔는데 5일선에 눌렸고요. 강한 흐름은 절대 아니고요. 지난번 6만 1,000원대까지 빠지진 않았지만 6만 5천 원대 부근에서 저점 형성 그리고 그게 그 자리를 더 하향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쪽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조금 약간의 악재가 나와도 다시 밀려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윗꼬리를 달고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어제보다 주가가 오르는 상황까지 갔었다가 좀 밀렸습니다. 뭐 공매도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5일선에 살짝 못 미쳤습니다. 5일선이 52만원, 52만 한 200원쯤 되는데요. 시간외에서 바로 이제 올려놨죠. 그래서 그냥 상승 추세가 이렇게 그래프 이 차트를 보면은 상승 추세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에 뭐 빠져도 20일선은커녕 11일선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하다. 에코프로비엠은 굉장히 강하고요. 여기서 반등이 이번에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전고점 부분까지 밀어 올리지 않을까 싶고요. 자, 강원랜드는 오늘 저는 이제 비중을 뭐 많이 늘린 건 아닙니다만 좀 늘렸는데요. 121선 부근까지 내려가면 어김없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5월 초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3월 초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21선 오늘 부근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매수를 딱 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또 다시 물론 계속 수익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진 않은데 밀리다가 참다가 121선까지 붙었을 때 매수 오늘 장 초반에 매수 이렇게 한 전략은 좀 좋다고 보고 저는 지금 연말까지 일단 강원랜드는 배당 기대감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갖고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한번 받아볼까 이번엔 배당이 좀 아주 짭짤하게 나올 텐데 배당을 한번 받아볼까 하고 노리고 있는데요. 뭐 장중에 또 6월, 7월, 8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뭐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은 완만하게 이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고 이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할 시즌쯤 되면 한번 크게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빠질까? 너무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동그라미 쳐놨는데 아무래도 59,000원에서 조금 더 밀려서 57,000원대 한 중반, 58,000원 정도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55,000원에서 57,000원 사이 그 부분 어딘가에서 저점을 잡기 위해서 이제 횡보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호재가 나오면 올라가는 거고, 안 좋으면 빠지는 거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 아래쪽에 RSI 지표가 뭐 아주 강한 그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어서요. 반드시 반등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 반등 나올 가능성.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약하더라도 반등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5만 8천 원대 밑으로 만약에 빠진다면 그때는 진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미국 선물은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번 볼까요? 이거 저는 뭐
미국 선물 나스닥 1.17% 오르고 있네요. 아까보단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1% 이상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S&P 500이 0.5%대 상승 나오고 있고 지금 한번 11시가 넘어 11시 반이나 됐네요. 저 시간이 이 정도 된지 몰랐는데 일단은 한번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볼까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그죠? S&P 500이 일단 0.1% 정도 빠지고 있네요. 나스닥만 0.4% 오르고 있고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보합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방향을 읽기가 좀 어렵다. 미국 시장은. 자, 우리 시장 어떨까요? 우리 시장을 보면요. 코스피. 자, 오늘도 저점을 뭐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2300포인트대 뭐 초반 2320포인트 그 무렵까지는 야 하방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7월 중순에 그 금통위도 그렇고 지금 주가가 잘 갈 수 있는 먹을거리가 없어요. 더 빠질 것만 잔뜩 보입니다. 다만 아래쪽에 동그라미들 쳐놨는데요. RSI가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깊이 과매도 구간,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두 번, 2022년 초반에 한 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5번의 RSI 과매도가 이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코스피는 여기서 2300포인트 때 한 2320 이 정도까지는 더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요 지지 라인들이 다 깨졌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선을 쭉 연결해 보면요. 그 77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2차 그 지지 라인을 제가 77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770포인트 언저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RSI가 역시 코로나 사태 때 2021년 가을, 2022년 초, 2021년은 10월이고요. 2022년은 1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인데 RSI가 이렇게 과매도 구간까지 진입을 해 있는 현재 상태가 그렇다.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일단은 7월 그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미국의 CPI가 나올 때까지는 약간 반등을 하면서 이 지수를 좀 올려놓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완전히 상승 반전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비중을 더 늘리고 뭐 뭔가를 뭐 사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좀 홀딩하면서 상태를 지켜보거나 오히려 불안하면 조금 주식을 매도해서 비중을 줄여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을 들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곧 기회가 옵니다. 그 곧이라는 게 언제쯤이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피크아웃이라는 게 딱 다시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뭐 빨리 나오면은 7월일 수도 있어요. 그 CPI 지수 때문에 그런데요. 늦어도 8월이면은 2분기 실적 발표죠. 한 8, 9월, 9월, 10월, 8, 9, 10월. 한 이번 가을 되기 전에는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뭐 매수를 하더라도 이 현금이 하려고 해도 현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잡고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그건 현금이 있어야 된다.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에 너무 힘든 시간 보내고 있으실 텐데요. 조금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